일단 페이지는 삼국시대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6세기, 7세기 나오는 걸 펼쳐주시고 이거 살펴보면 복습을 잠깐 하면 항상 삼국시대가 이제 본격적인 거라면 삼국시대에는 여러분 전성기 왕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그러면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에 먼저 옵니다. 누구 때예요? 근초고왕. 근초고왕. 그리고 근초고왕 다음으로 있었던 이유는 앞에 누구 왕이 기틀을 다졌다? 고이왕. 고이왕. 반드시 그 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백제가 먼저 왔고 그리고 나중에 백제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던 고구려. 고구려는 광장 시대라 했죠. 내가 광개토 장수. 근데 그 기틀을 다진 왕은 누구였다고? 소수리마. 그렇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라는 아직까지 미미하게 오다가 잠시 뇌물 마립간 때 광개토 대왕하고 연결된 게 있었죠. 자, 그리고는 조금 지나가다가 딱 500년, 그러니까 AD 6세기가 시작된 500년에 지정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풍왕이 등장하고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고 진흥왕을 보통 이제 전성기라고 표현하고 지증, 거풍이 기틀을 다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들 왕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국 천왕도 했었고 고구려에서는 그 다음에 그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 잘 나옵니다. 성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무왕도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뇌물마립간 뇌물왕, 그 다음에 지법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통일기에 가면 이제 지금 배운 통일기에 가면 선덕여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다음이 선덕의 동생 진덕여왕이고 거기로부터 이제 진골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여자 왕들이 두 번 나오는데 진골이 끝나고 최초의 이제 그 성골이 끝나고 말을 잘못해서 성골이 끝나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던 김춘추 무열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나옵니다. 사실은 통일기의 왕들로.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의 분위기가 국제적인 분위기부터 봅시다. 국제적인 분위기는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수나라가 통일한 게 여러분 589년이에요. 남북조시대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한판 붙는 게 598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고구려가 망하는 게 언제냐면 668년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합니다. 딱 몇 년인가요? 70년이죠. 이게 이제 고구려와 수당과의 70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 70년이죠, 여러분. 우리 6.25 전쟁 3년에도 온 나라가 힘들었는데 70년 동안 고구려가 누구에게 수와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나라 당나라를 상대로 고구려가 70년을 싸웠고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가 물리치거나 버텨낸 겁니다. 고구려의 힘이 그만큼 만만치 않고 대단한 고구려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이제 당연히 고구려는 위에 있는 북방 민족들과의 대립과 또는 견제였고 남쪽은 어때? 남쪽은 이제 진흥왕 이후에 남쪽은 이제 점점점 신라의 이제 세력이 커져갔고 그리고 백제도 어느 정도 성왕이 죽고 나서 타격이 컸는데 이제 백제도 자기 살 길을 찾죠. 찾는 과정에서 무왕이 등장합니다. 무왕. 자, 무왕은 백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수도를 또 한번 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천도한다는 거는 우리 장수왕 때도 국내성에서 평양을 천도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모험입니다.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옮기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백제의 수도를 또 한 번 옮기기 위해서 익산 천도를 시도했다 그랬죠. 실제로는 됐다 안 됐다? 안 됩니다. 익산을 옛날 그 지명 잃어버리는 금마저라고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금마저. 옛날 지명이 금마저. 그러니까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고 그 증거로 남아있는 게 익산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익산은 최근에는 일이라고도 불렸고요.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SRT 노선도 있고 이게 굉장히 그런 곳인데 이 미륵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냐면 지금은 사실은 터만 있고 탑만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는 탑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동탑, 서탑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도 부서져 있는 거를 일본이 시멘트를 떡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복원해놨는 거를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문화유산 관리하는 분들이 다 이제 그 시멘트를 하나 다 떼내고 새로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아주 이제 원형으로 새로 하나 또 복원해 놨는데 미륵사가 황룡사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어떤 그 규모로 지었던 절이 미륵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탑만 있는 경우에는 미륵사라고 안 부르고 이제 미륵사지라고 부르죠. 네. 지자가 붙으면 절은 없어졌고 터만 있는데 탑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뭐사지 석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고 잘 나옵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익산 왕궁리 유적이라고 이런 게 다 무왕이 다시 한번 백제의 중흥을 꿈꾸면서 만들었던 익산의 도시였는데 사실 뭐 무왕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고 자, 그 다음 이러고 있을 때 고구려는 지금 힘들 시기였고 신라 봅시다. 신라. 자, 신라는 진흥왕 다음 왕이 이러면 바로 선덕여왕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몇 명의 왕들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안 배우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골치 아픈 신라의 골품제 그 골품제가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두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골은 그야말로 뭐 깨끗한 피 중에 깨끗한 피 뭐 그런 거라고 본다면 근데 그런 성골이 더 이상 없어. 남자 중에 그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유일하게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선덕여왕. 그 선덕이 당연히 그러면 또 선덕 여자였으니까 또 성골이 없어서 선덕의 동생이었던 진덕여왕이 또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끊겼어 성골이.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진골인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라는 여러 가지 위기를 처합니다. 특히 선덕여왕 때 뭐 비담의 난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성이 왕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선덕여왕 때는. 자, 그런데 선덕여왕이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갑니다. 근데 그 헤쳐나가는 거에 있어서 선덕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 선덕의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김춘추. 아직은 이제 왕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선덕의 파워, 힘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김해김씨 출신, 바로 금관가야가 이제 멸망하고 그 신라로 들어왔던 김유신 세력. 역시. 이 둘이 선덕의 오른팔 왼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했었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이제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첨성대도 만들어지고 황룡사 구축 목탑도 만들어지고 또 지금도 경주에 가면 황룡사 터가 있는데 그 황룡사 터 바로 맞은편에 분황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분황사 그 모전석탑이 나와 있는데 그 분황사 절도 요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거는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가지고 지금 외교 관계를 매진합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있잖아요. 선덕여왕 시전에 백제가 이제 의자왕 때로 바뀌거든요. 여기 같은 7세기죠. 근데 의자왕 때 되게 많이 밀어붙이는 거다. 이제 백제가 자기들이 당했잖아. 백제가 신라를 당했잖아. 그래서 백제가 이제 신라를 견제하면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이 여제라는 게 고구려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제 동맹을 맺고 백제가 신라를 막 밀어붙이니까 신라 입장에서 여러 번 당합니다. 당해가지고 그 고구려한테 외교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고구려가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만났던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자,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근데 연개소문은 이미 당대 중국과 상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외교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김춘추는 굉장히 아직까지 순수한 왜? 아직 신라는 그런 외교 무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했던 김춘추라면 한 수 배우고 온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무슨 일이 결과는 고구려에서 있었나 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보세요. 자, 고구려는 지금 이거 오타네. 덕자를 빼면 될 것 같아. 자, 영량왕 때 자, 영유왕, 보장왕 끝. 고구려 왕이 그렇게 끝납니다.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거든. 자, 그래서 영양왕 때 요서 지역을 공격하고 이제 수당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제. 자, 이때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아직까지 수나라. 자, 요서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수나라가 드디어 이제 자기한테 굽히지 않은 고구려를 치러 오는 거죠 이제. 고구려를 치러 왔고 여러분 아마 들어봤던 바로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는 오늘날의 북한에 있는 청천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살수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긴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답니다. 말이 113만이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쳐들어오는데 너무 길어요. 앞에서는 싸우는데 저 뒤에 출발하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줄이 길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나라에서 30만 별동대를 투입합니다. 강으로 우리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바다를 건너 서해안 건너서 오기도 하고 육지로도 건너오고. 건너오는데 결국은 고구려가 이제 정면 승부하면 고구려가 불리합니다. 누가 싸우면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수적으로 수나라가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싸우냐면 지연 작전을 하는 거죠. 끄는 거, 시간을 끄는 거. 그럼 여러분 저쪽에 싸움 잘하는 애들도 기다리는 동안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보급로를 끊는 거죠. 보급로.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계속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싸움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수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안 끝나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친 상황을 직접 보러 을지문덕이 들어갑니다. 수나라 진영에 들어갑니다. 항복하는 척하면서. 그게 유명한 을지문덕의 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을지문덕이 시라고 내가 써놨죠. 을지문덕의 시. 을지문덕의 시. 내가 여기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 진영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항복하겠다, 얘기하겠다 해놓고는 이제 그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한가, 지쳐 있는가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항복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수나라 입장에서는 그때 을지문덕 잡아버리면 안 되나? 왜 안 잡고 돌려 보내줬을까요? 을지문덕 혼자 갔는데. 불쌍해서. 원래 항복하러 온 사신은 잡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리고 이 수나라의 그 당시에 그 장수들, 그 우중문, 우문술 그 형제들이 이제 약간은 자기들 생각에 고구려가 드디어 항복하라. 마음이 풀렸던 경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을지문덕은 돌아갔어. 돌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수나라 황제한테 보고하니까 야 이 등신아 그거 왜 보냈냐 하는 거죠 이제. 잡아요. 근데 이미 요요히 가고 있는데 그 수나라에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모셔오라 한다고 가겠어요. 을지문덕이 안 가겠죠. 그리고 을지문덕은 돌아와서 이제 수나라 진영의 어떤 분위기를 다 파악한 겁니다. 이제 파악하고 얘들 분명히 지쳐있다. 그리고 지연작전을 끌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당신들의 공은 이미 크고 당신들이 한 것은 이미 높으니 그만하고 돌아가면 어떤가. 다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화가 났지만 아무리 수나라의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많아도 이 싸움은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결국 힘이 다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평양성 근처까지 왔던 수나라 군대가 돌아가는데 육로로 돌아가는데 그걸 살수에서 이제 막아섰던 거죠. 살수에서 막아서서 수공이라고 그러죠. 물을 막아놨다가 물을 터뜨리는 수공으로. 그래서 물로 터뜨리니까 물에 쓸려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앞에 있던 사람 뒤에 넘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매복해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나와서 치는 겁니다.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대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수대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남북조 시대를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 실패, 무리한 대우나 공사 이런 걸로 수나라가 망하잖아요. 금방 망하잖아요. 그 결정적인 게 고구려예요. 그만큼 고구려가 셌다는 건데, 그만큼. 자, 그런 고구려가 드디어 이제 영유왕 때 이제 영유왕 바뀌었는데 영유왕 때 이제 고건문데 영유왕 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인이었던 천리장성 책임자였던 연계소문이 쿠데타를 이겨서 영유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막 시신을 토막낼 정도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그 허수아비 왕이 오장왕이에요.
그리고 계속 연개소문 시대였어요. 연개소문 시대. 자, 요런 연개소문 시대에 선덕여왕이 외교관 김춘추를 보냈던 겁니다. 우리 좀 도와줘. 김춘추가 우리를 도와줘. 백제가 자꾸 우리를 치고 있어. 사실 김춘추는 절박했습니다. 왜냐면 순수했지만 절박했어. 왜냐면 김춘추는 자기 딸과 사위가 대야성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야. 지금 백제가 의자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봤었죠. 대야성, 합천, 오늘날의 합천 여기가 왜 중요한 곳이냐면 합천이 뚫리면 대구가 뚫리고 경주까지 뚫리면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합천입니다. 대야성. 그러니까 이 대야성 전투에서 지금 자기 사랑한 딸의 남편이 성주였거든. 근데 성주가 죽임을 당하면 딸도 같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삼국 사기에 보면 김춘추가 3일 동안 멘붕에 빠져있을 때라고.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 김춘추가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런 김춘추 마음에 백제를 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야. 혼자서, 신라 혼자서. 그래서 고구려 도와주세요 하고 연개소문 찾아갔는데 연개소문이 저 새끼 가더라. 연개소문은 뭐 김춘추 딸이 죽었던 건 상관없죠. 그래서 가더라. 그리고 가뒀는데 거기서 김춘추가 나중에 배우게 돼요. 뭘 배우게 될까요? 외교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 너무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내 진심이라도 결국은 give and take 또는 이렇게 약속해놓고 나중에 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때때로 다.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봐도 그 말을 지키는 분이 별로 없죠. 그런 거 보면 자기들 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옥에서 고구려의 관리가 김춘추를 찾아와서 가르쳐줍니다. 고구려의 관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앉아있냐.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니까 고구려의 관리가 아니 돌아가서 신라로 돌아가서 왕한테 얘기해서 지금 연개소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 고구려 땅 뺏어갔잖아요. 고구려 땅 성왕하고 진흥왕이 고구려 한강령 뺏어갔잖아. 요거 돌려준다고 해라. 연개소문이 원하는 그거거든. 그거 돌려주면 생각해볼게 이랬거든. 연개소문. 그러니까 고구려 관리가 가가지고 그거 돌려준다고 가서 왕한테 말할 거라고 그 약속하고 돌아서서 하면 되지 않냐.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술수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뇌물 같은 거 써가지고 결국은 풀려 나와요. 풀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김춘추가 한 수 배운 거죠. 정치 신인이었던 김춘추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외교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교 같은 거 보면 남의 나라가 되게 흡족하면 우리가 외교 못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막 만나고 막 좋아해. 그 우리가 외교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는 상대방 나라가 별로 안 좋아하게 우리가 근데 협정을 맺어야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항상 give and take이 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으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더 그 나라보다 경제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력이 우위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 그런데 지금 신라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 드디어 신라가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춘추가 나중에 찾아가는 곳이 당나라. 당나라를 찾아가. 그러니까 고구려와는 안 되겠다. 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당은 연개소문 시대에 선덕여왕이 있었다면 당은 중국이 자랑하는 당태종이 있었습니다. 이세민, 당태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아시아가 급박하게 돌아갈 그런 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연개소문과 드디어 이제 맞짱을 뜨는 사람이 당태종. 자, 당태종은 여러분 당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 중에 손에 꼽히는 인물로 당태종 평가받습니다. 그런 당태종이 꺾지 못한 나라가 고구려였습니다. 당태종이 살아생전에 고구려가 안 망해요, 여러분.